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얘기는 한번 다시 총정리 한번 해볼까? 그 확률이라는 건 이제 세상엔 이상과 연속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다 보면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셀 수 있다와 없다라는 것은 한국 사람은 셀 수 있다 없다를 숫자를 붙일 수 있다 숫자를 붙일 수 없다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를 붙일 수 없는 것들은 뭐 정신 아니면 마음, 감정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소수를 붙일 수 없다. 요건 소수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거야. 영어로 따지면 s를 붙일 수 있느냐 s를 붙일 수 없느냐의 차이인 거거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이산, discrete라는 말이 갖는 어떤 의미입니다. continuous.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연수와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셀 수 없다는 것은 뭐 1.7, 2, 8, 9 이렇게 소수를 써야 되는 것들 127.45, 728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소수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셀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셀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셀 수 없는 것들은 아예 개념을 다 바꿔버린다.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 같은 거 0에서 1 사이에서 친구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자 1시간 안에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20분 이상은 안 기다려. 둘 다 뭐 연락할 게 없어가지고 일단 나와서 기다렸다가 안 오면 가기로 했어. 이때 요것을 그러니까 p까지의 길이가 0에서 1이다. q까지의 길이도 0에서 1이다. pq의 사이의 길이가 20분이니까 그럼 2분의 1시간이다. 3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려서 0, 1, 0, 1 이렇게 넣고 요거 이제 직선의 방정식 두 개 그린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으로 색깔을 칠해 놓고 확률은 파랑색 분의 저 주황색 해가지고 넓이로 구했었다고. 셀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넓이로 바꿔서 풀면은 되게 잘 되는 거지. 자, 셀 수 없는 것들의 확률을 구하는 어떤 방식은 저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이런 함수들,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함수들 다시 한번 모양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많고 빼기 1에서 1까지 얘는 곧 이 함수는 넓이가 곧 확률인 함수예요 라고 말하면 요 사이의 넓이가 1이란 뜻이다. 넓이가 확률로 인정받으려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부분만 뜯어 써도 몇 분의 몇 이렇게 되니까 넓이가 곧 확률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사람, 여기 이제 오늘 주된 그 계산 포인트인데요. 학습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1이에요. 그러면 넓이를 확률로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을 좀 갖는다는가. 그 말고도 만화 교재에 이렇게 돼서 이제 나온 것도 여기가 만약에 뭐 0에서 2까지다. 그런데 그 높이를 조절을 잘 하면 이 넓이가 곧 1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를 넓이를 확률로 쓸 수 있는 함수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넓이가 곧 확률인 사람, 그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지. 확률, 밀도, 함수들이야. 그 중에서 오늘 요게 좀 쓸모가 많아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확률은 probability 해가지고 probability라고 부르고요. 밀도라는 건 density. 진짜 그 물리에서 배우던 그 단어 맞는데 그런데 뜻은 그게 아니라 오늘 저 density란 단어는 곧 그냥 넓이란 뜻이야. 자, 기억하자. 저 density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 되는 함수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저는 넓이가 곧 함수입니다. 그럼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되게 쉽게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란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였어요. 자, 반대되는 개념? 반대랄까? 확률 질량 함수가 있었죠? 확률 질량 함수는
자, probability까지는 똑같은데 질량을 여기서 mass라고 불러요. 네, 코딱지 같은 거라 그랬지. 그래서 1일 때 확률을 구해봤더니 뭐 한 2분의 1이 나오더라고. 2일 때 확률을 구해봤더니 한 3분의 2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1이 아니라 좀 말이 안 된다. 요걸 6분의 1로 고치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매스거든. 즉 이 점에서의 값이 확률인 거야. 넓이가 확률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이 y좌표들을 다 합하면 이래.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바로 요 사람들. 여기 바로 이산의 세상에서 하나 둘씩 다 세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고, 얘는 셀 수 없이 너무 많으니까 세는 걸 포기하고 넓이로 이제 곧 넓이가 곧 확률이다. 계속해서 세뇌시킬게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된다는 거만 지켜주면 돼요. 이 문제도 되게 단순하게 나왔어. 저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거기 f라고 써놓은 다음에 구간을 설정해 놓는 거 보이죠? 0에서 4 사이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즉 0에서 4 사이 그 이상은 보지도 말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는 이제 그램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안 보는 거야. 여기에서만 요 넓이가 1이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거기서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사용이 가능해. 자, 그래서 상수 a가 얼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그렇지. 4 곱하기 a의 2분의 1이 1이어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a를 찾는 거고요. 자, 누군가가 1에서 3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1에서 3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해달라. 즉 1에서 3까지 넓이를 구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이란다. 됐니? 뭐 그럼 이거 사다리꼴 넓이 정도야 하면서 뚝딱뚝딱뚝딱 계산해서 그게 바로 곧 확률이다라고 말해주면 끝. 예, 요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기초 문제가 되겠어.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 밑으로. 그리고 여기 넓이가 진짜 1이 되긴 돼. 근데 밑으로 간 건 안 돼요. 넓이는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적분에서 배웠죠? 네, 이건 그래서 탈락이에요. 빼기가 되는 거야. 느낌 오니? 일단 그래프 위로 솟아 있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1이기가 좀 어려울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안 까먹으면 여기는 무난하게 수능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넓이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게 설마 시험에 나올까? 나온다? 이걸 구하라 그러는데 시험에서는 들어볼만 할 거예요. 4점짜리 문제로. 자, 요렇게 된 거,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0에서 4, 아까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1, 그것도 괜찮아. 자, 그런데 미안해. 자, 범위를 a에서 a 플러스 1까지 요렇게 주고 확률이 최대가 되었으면 한다. a가 얼마인지 찾아라. 당연히 저 사이겠지 않을까? 어디 사이라는 거죠? 2를 중심으로 됐지. 그렇지. 바고 센스가 좀 필요하거든. 그걸 아는 사람한테 너무 쉽고 모르는 사람은 최대를 어떻게 구하지? 다 날리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것도 점수를 처음에 되게 많이 주셨어. 그렇지. 얘와 얘가 정중앙이 2가 되도록 세팅을 하면 가장 높은 천정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넓이가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어. 이제 뒤에 가서 연습 문제에서 아마 볼 수 있게 될 것이란다. 됐다. 그러면 정규분포,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괜찮은 문제들 한번 이렇게 봤어요. 되게 만만할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밀도가 뭐지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렇게 이제 밀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좀 간단해요.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인데, 참, 그 얘기를 안 했다. 미안해.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확률을 구하면 우리가 지금 확률 통계 단원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통계도 좀 해줘야지. 확률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한번 좀
밀어붙여야 될 텐데 그게 예전 개념을 조금만 좀 바꾸면 돼요. 예전에는 그 확률 구하고 각각의 그 뭐라 그러지? xi라 그래서 여기 확률 변수의 값들 있죠? 네. 확률 변수랑 확률이 밑에 확률이랑 곱해주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평균이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기는 그걸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연속이니까 저 시그마를 쓰지 않고요. 인티그랄을 씁니다. x랑 곱한다 이렇게. 그리고 확률은 근데 이제 함수의 그렇죠. 넓이가 확률이니까 이게 곧 확률을 곱한 거야. 함수의 넓이랑 x를 곱한다. 이렇게 느낌을 잡아주면 되고요. 분산인 경우에는 그 더하긴 더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이렇게 쓸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걸 빼준다가 포인트였듯이 오늘도 제곱을 한 것을 평균을 낸 것에서 평균을 낸 것을 제곱을 해서 빼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책에서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m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니셜 m으로. 민이란 단어에서 따온 거지. 네, 이제 막 적분이 막 들어가니까 계산이 복잡해지고. 좀 귀찮아, 진짜. 그거는 맞는 말이야. 자, 표준 편차는 구해서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적분을 잘 배웠다면 크게 적분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차후에 이제 자이 같은 뭐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좀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요 방식만 좀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으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되게 무난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벽이 아니야, 이게. 거의 다 가르쳐줘, 그냥 정규분포에서. 나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다 얘기하고 시작하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벨 쉐입 뭐 이렇게 나오던데 책에는. 그리고 정 가운데가 항상 평균이 되도록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이제 높이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왜냐하면 분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 모두 평균 근처에 모여 있다라는 평균 높아지게. 근처에. 그렇지. 평균 근처에 모이면 넓이는 1인데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공간 다 모여서 살면 수도권에 이렇게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럼 지방은 사람이 적어지겠죠.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분산보다는 어차피 분산의 루트 치우면 표준 편차 나오죠. 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도 똑같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해. 이거보다 하나 쓰는 게 편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검은색보다는 이 파랑색의 표준 편차가 더 좀 작다. 저 검은색의 표준 편차가 좀 더 상대적으로는 크다라고 말해서 더 큰 사람을 말해라 그러면 글쎄 밑에 이렇게 깔리는 사람. 근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좌우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이거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수학적 이상치를 찾아낸 거지. 근데 일부러.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음. 모든 값들을 우선 하나하나씩 다 구해봤을 거. 그래. 너 얘기 잘했다. 그 우리 이항분포 시간에 실험해보지 않았니? 나 점점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된다. 그게 실험이야. 참. 근데 그게 그때 데이터 값이 한 19개 정도 됐는데도 벌써 이 모양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손으로도 충분히 한 19번에서 20번, 많아야 30번 정도 이렇게 해다 보면은 분명히 이 모양으로 간다. 그래서 이항 분포로부터 정규 분포의 모양을 예측해내는데 조금 괜찮았던 거지.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게 있어. 이항 분포에서 나온 거잖아. 이항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정규 분포가 나오는 그림 봤죠? 그리고 이항 분포는 하나하나 값에 따라 확률을 다 계산해야 하지만 너무 많으면
솔직히 100개만 돼도 100번 계산하기가 너무 벅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잘 하면 그 개수를 세서 일일이 확률을 구하던 것을 넓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많은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뒷장에 보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는 단원이 나와요. 이게 꽃이죠, 여기에서의. 근데 이미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 때 눈치는 대충 까고 있는 거지. 야, 요거 뭐가 좀 될 것 같다. 그래, 이렇게 된 모습이 나오네. 확률을 구한 게.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이 값이 확률이 되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저 넓이가 1이 되게 어떻게 좀 잘 조작을 해 놓으면 뭘 할 수 있다?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어렴풋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작업이 이제 성공한 게 가우스인 거죠.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짜잔 하고 이렇게 이거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 예. 천재지. 뭐야 이 사람. 하고자 하면 다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 자세한 얘기 이제 뒷단원에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운만 띄워놓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작업들이 그렇게 이어진다. 예, 이 천재들의 아이디어를 쫓아가는 중이다. 라는 걸로 좀 얘기를 해놓겠어요. 예. 그리고 너처럼 말한다? 이거 어떻게 해? 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쟤 뭐야? 네, 아마 그런 질투와 또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했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손을 든 거지. 그래서 일단은 공식의 탄생은 이제 천천히 좀 공감을 해 나가기로 하고요. 도대체 정규분포가 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시선을 돌려서 일단 그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곡선이라 되게 까다로울 거 아니야. 식도 너무 복잡하잖아. 내가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 괜히 마음에 상처만 입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외울 수 있으면 능력 되면 외우는 게 좋죠. 나도 귀찮아서 안 외운단다. 그 아인슈타인 얘기 아니야? 그 비행기에서 아인슈타인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물어봤대. 이게 밖에 있는 걸 봤는데.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막 이렇게. 근데 지금 고등학교 공식이잖아. 책에 나오는 그냥 간단한 공식이잖아. 빛의 속도. 아인슈타인이 이랬어. 저 그거 안 외우고 댕겨요. 그 책에 있는데 굳이 제가 외워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걸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필요하면 레퍼런스 하면 되는 거야. 요거를 굳이 너무 외우는 거 뭐 너무 몸에 달지 말어. 물론 외우면 좀 멋있게 보이지. 가오가 살잖아 막.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요게 공식이야. 확률에서 x 이렇게 요거 x 보이죠, 요거. 여기에 숫자를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그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저 n 값은 뭐다? 평균이란다. 시그마는 뭐겠어요? 표준 편차. 이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에 따라 이제 모이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게 이 공식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와. 어떻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드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공식은 칠판에 써놓고 한 5분간 감상.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와, 멋있다. 아니, 어떻게 저걸 만들어? 신비야. 그게 진짜 신비에 가까워. 어떻게 이런 그래프 구하는데 파이를 넣을 생각을 하고 자연상수를 넣을 생각. 그러니까 저러니까 저걸로 먹고 살지. 근데 너도 뭐에 막 파묻혀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 신이셔. 이걸 제가 만든 게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작가들도 이제, 또는 감독들이 이 영화를 제가 만든 게 맞나요?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기분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일단 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린 지금 이제 실용적으로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래서 다 구해놨어. 이 사람들이 적분했어. 적분 공식 있잖아. 이해 하면 해는 거.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적분해놨어. 다행히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의 작품을 이어받아서 내가 적분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분들이 이제 구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z값이라는 건데 0부터 z까지 확률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z가 0일 때, 뭐 1일 때, 1.5일 때, 2일 때, 2.5일 때 이런 것들. 이게 GT예요.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내가 써놓은 건 변수가 다 x예요. 이것은 그냥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소개할 건 z 표준화된 정규분포입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 조금 서툴지만 이 비유를 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쓰고 계속 쓰고 있는데 나중에 또 식상화 바꿀 거야.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아, 참 해야 되는구나. 또 뭐 좀 뭉툭한 것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이 20이고 얘는 평균이 20일 수도 있겠고 얘는 평균이 40일 수도 있겠고 그럼 내가 x가 20에서 30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 거랑 너무 다를걸? 서로 똑같은 20에서 30이지만 근데 어차피 저거 여기 다 구한 다른 거랑 경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매번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 엄청 귀찮아질 거라는 의미?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바로 이 부분을 근데 누가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거야. 어떡- 에? 어떡해요? 자, 간단하다. 그래서 여기 다 이니셜 x라고 할게요. 뭐 예를 들자면 이거죠. 그 참치를 잡으러 나갔는데 뭐 뚱뚱한 참치, 날씬한 참치, 거대한 참치가 막 있어. 근데 캔으로 만들면 다 똑같이 짠짠 나오잖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있지롱. 자, 약간의 계산을 가하면요. 평균이 항상 0이고 표준 편차가 항상 1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그 대신 자, 얘는 평균이 0인 걸로 바뀌면서 요 끝값 30 있죠. 걔가 한 뭐 1로 된다면 얘는 한 3으로 변한다 이렇게. 알아서 자기 분량을 찾아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넓이와 같은 곳까지 이렇게 밀어붙여요. 얘 넓이는 좀 높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어떡해요? 공식 하나로. 자, 지금 보여줄게. x에서요. 자신들이 가졌던 고유의 평균 있죠. 그거를 빼고요. 자신들이 가졌던 고유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z값으로 환산이 됩니다. 짜잔. 그게 표준 정규분포의 제작 의도예요. 마술 같다. 뭐야 이건 또. 이게 근데 저번에 이런 예제로 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뭐 한국, 일본, 미국 그 월급 비교를 한다고 치자. 한국은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월급이 200 정도면 미국에서 한 600, 400을 받을 수 있어. 뭐 일본 가면 한 300을 받아 라고 칠게. 그런데 그 나라의 월급의 평균이 얘는 한 150 평균이야. 얘는 한 200엔, 얘는 한 뭐 한 400달러라고 치자. 그리고 표준 편차, 즉 평균이니까 차이는 좀 질 수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그 표준 편차가 뭐 한 100만 원, 얘는 한 100만 원, 얘도 한 100만 원이라 치자. 그럼 진짜 누가 좋은 대우를 받는 거지? 상대적으로 볼 때? 뭐 이런 거 조사하고 싶을 때요. 요걸 x값이라 불러. 까만 거. 그래서 우린 상대 비교를 위해서 z값을 구한다. 그 x의 값에서 m을 빼고 100으로 나눈 거, 시그마로 나눈 거. x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 x 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 이걸 조사하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지가 나와. 우와 300만 원 받는데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받아도 쓰는 돈이 더 많으면 그건 오히려 대우가 안 좋은 거야. 못 사는 거지. 그런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z값을 비교하면 그게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정규분포상에 z로 바꿔서
이 x값은 실제로는 평균이 0인 곳으로 가면 한 1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녀석 아직 계산을 안 해봤지만 예상이야 이거는. 얘가 한 1.5가 나옵니다. 아니면 얘는 한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가지런히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요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요거를 정규화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만난 되게 거칠고 이런 값들을 예쁘고 가지런히 잘 정리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이 Z에서 얻은 넓이 하나만으로 다 이렇게 전환해서 표 한 번만 딱 구해 놓으면 모든 게 다 계산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Z값의 탄생 비화란다. 표준화된 이제 측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사람이 x를 알려주시면은 z로 바꿔가지고 넓이를 계산하는 이 기계적인 절차를 익힐 계획이야. 이제 지금은 계산기가 없으니까 표를 쓰지만, 계산기가 있으면 이조차도 안 해. 그냥 계산기에서 요 확률값이 다 나와 버리거든. 넓이가 적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깔끔하게 끝나요. 기계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좀 있어 보여. 누구는 기계를 다루면 이제 머리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쓰는 걸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쓸 때 안 쓸 때 모르고 막 쓸 때 이제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거지. 사용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훨씬 멋있어 보여. 자동차도 자동차도 집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야. 근데 멀리 있는 곳을 간다 그러든 차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계산기도 3 더하기 4까지 막 계산기를 쓰면 조금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근데 이 전기분포 같은 걸 계산기 짠 써가지고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게 짜잔 나오면은 그건 좀 더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쓸 때 안 쓸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으면 뭐 게임기를 줘도 할 때만 딱 하고 말 때 말고 그런 거야. 컴퓨터를 줘도 이제 컴퓨터 이만큼 하고 나 이제 딴 거 해야지 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쓸 때 쓰고 말 때 말고 이건 구별을 못하면 이제 중독 증상이 생기거나 시간을 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이 얼마나 잘 그걸 조절하느냐에 좀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은 손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계산기 쓰는 법을 오프에서 알려줄게. 얼마나 편한지 말도 못해 그냥. 진짜 간지가 나.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야. 일단은 전기분포 한번 봅시다. Px가 10에서 14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정규분포는 노멀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노멀이 정규라고 해석되는 거에는 조금 이유를 제기해 볼 수 있는 게, 이 한자는 솔직히 우리가 잘 쓰는 한자도 아니고 왜 굳이 저런 이상한 한자를 썼을까?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아.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내가 볼 때 일본에서 들어왔을 확률이 좀 큰데, 아직 정규라는 말은 비슷비슷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정규적이다 그럼 뭐 규칙적이고 그렇게 된다 라는 뜻이 주로 있거든. 한국에서는 정규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또는 흔하다, 보통이다 이런 뜻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없으면. 왜? 노멀이라는 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그래프 라는 뜻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키를 재도 이거고, 몸무게를 재도 이거고, 성적을 내도 이거고, 뭘 해도 다 이래. 웬만하면 다 이래.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그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게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 책마다 좀 달라. 외국 책에서는 시그마만 있는 책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분산을 쓴단다. 왜? 몰라.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시아의 몇 개 책에 이제 제곱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 책엔 제곱이 없는 책도 많이 있어요. 딱히 상관없. 별 큰 차이는 없죠. 어차피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그래서 이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선을 그리고요. x가 들어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평균이
여기 뭐 가르쳐 주시면 아 평균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책에 보니까 10과 4의 제곱이라고 있네. 그렇다면 평균 10을 여기다 적어주고요. 이건 분산인데 여기 표준 편차 적는다 그랬어? 분산 안 적어요. 4야. 아 근데 이렇게 막 음. 어떤 사람은 분산 적고 어떤 사람은 표준 편차 적고는 값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라를 바꿀 때 한 번씩 물어봐야 돼. 너 이거 뭐니? 그러면 쉽게 해결이 돼. 그래서 10에서 14 사이에서는 한국 안에서는 뭐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를 14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지. 네, 그럼 적분하면 돼. 아까 그 무시무시한 fx 보았지? 여기 이거 가지고 적분하면 돼. 근데 누가 적분하고 싶어 하겠니?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걸 뭘로 고치냐면 z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군. 네, z로 싹 바꿔요. 그럼 z로 바뀌게 되면 모양도 가지런하고 예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얼마? 0이 되겠죠. 네, 표준 편차는 무조건 1이 된답니다. 그래서 10이 0이 되는 건 쉬워요. 근데 14는 뭐가 될까? 내가 어디다 찍어야 될까? 그 평균을. 그렇죠. 아, 14라는 x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럼 1이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딱 맞겠어요. 그럼 저 끝에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어느 거? 이 값. 아, 이 끝에 가? 영원히 이렇게 가. 계속. 아 그래? 영원히 가. 오, 잘 그렸다. 안 만났어. 손으로 그렸는데. 이런 식이야.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 네. 그런데 다더함 1이라는 거, 그것도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면 넓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자,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일을 좀 하였어요. 이제 그리고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가미를 했어. 내 얘긴 좀 가려들어야 돼. 옛날에 누가 해주신 말씀인데 넌 이렇게 말을 지어내 그래서 아, 좀 재밌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네, 아무튼 요것은 사실이고요. 요거는 좀 지어낸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아직 다 찾아보진 않았어. 네,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네, Z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럼 표를 달라고 이제 책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이면 표 보는 법은 표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거든. 스몰 z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 0.5, 1, 1.5, 2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넓이 구해 놓은 거야. 어디서? 0부터. 항상 0부터 밖에 안 구해놔요. 나머지는 다 이걸로 응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1이니까요. 여기에 0.3413이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저 회색 파트의 넓이가 됩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확률은 0.3413. 퍼센트로 얘기하면 34.13%.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맞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뭔가가 필요한 것들 한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네, 그럼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그 습관을 가지면은 여기서는 훨씬 더 비주얼 살리면서 생각도 잘 할 수 있거든. 오늘 Z가 그랬으므로 여기 Z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Z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X축에 Z가 온다는 얘기야. 중심이 0이고 여기 평균이 0이다 그래서 이건 분산인데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도 1이겠네. 근데 뭐 이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가 될 때 이때 이제 넓이 좀 확률 좀 구해달라고 1번에서 얘기하셨잖아. 넓이를 구해드리면 되는 거야. 아, 이건 이따가 또 써야지. 그럼 그냥 저 값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저 1.5 값, 1값 빼주면. 생각 잘했다. 바로 그거야. 이 사람은 0부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넓이를 알려주거든.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그러면 0부터 1까지 넓이를 빼줘. 그래야 비로소 이제 1에서 1.5 사이의 넓이를 알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1.5까지의 넓이는 0.3413.
0.43332가 되겠고요. 1까지의 넓이는 0.3413이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확률이야. 개인적으로 야 이거 그냥 계산기 써. 응? 시험 볼 때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소수를 배워야 될 입장도 아니고 그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은 좀 연습할 땐 시간을 좀 아끼자. 마이너스 1.5는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1.5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0.5인 거죠. 그럼 요 사이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1.5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1.5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0.5까지의 넓이를 빼줘. 그러면 그 사이의 넓이가 나올 거야. 대칭이니까. 근데 대칭이니까 그냥 마이너스지만 그냥 1.5를 써도 괜찮다는 뜻이야. 그렇지. 바로 그 좌우 대칭 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 between 즉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일단 다 배운 거나 다름없어. 두 문제는 그냥 연습용으로 한 번씩 더 해주면 돼. 자 이제는 약간 좀 독특하게 생긴 사람. x는 알겠는데 y는 뭐지? 걱정하지 마. x나 y나 그냥 같은 거야. 어차피 z로 만들어야 비교가 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이걸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이걸 따른다라는 말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x를 밑에 깔고 뭐가 있구나. 얘도 y를 밑에 깔고 뭐가 있구나. 얘가 분산이 더 작지.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더 가운데 볼 이렇게 좀 볼록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약간 모양은 다른 사람들을 설명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k보다 크다와 빼기 k보다 작다. k보다 크다라는 말은 한 대충 뭐 모르겠어. 어디쯤보다 더? 근데 어차피 저 말은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넓이가 원래 다른 게 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5라면 얘는 빼기 15가 돼서 넓이가 지금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똑같이 되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Z로 바꿔서 한번 비교해보면 아마 그 내막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px가 있을 때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누듯이 똑같이 k에다가도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y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듯이 마이너스 k에서 자기의 평균을 빼야 돼요. 네. 얘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5를 빼고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z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절대값이 같다고. 바로 그거지. z일 땐 비교가 이제 가능하니까. 만약에 그랬는데 한 사람 이거 작거나 같다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z값이 이렇게 있어서 평균 0을 기준으로 이쪽 k가 여기면 빼기 k가 여기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확률이 똑같게 나오면 되겠다는 얘기니까 너 말대로 여기에 절대값이 같으면 돼요. 말은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나 빼기를 붙였을 때 여기다 빼기를 붙였을 때 3분의 10 마이너스 k 이거랑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하죠. 그래서 20 빼기 2k는 마이너스 3k 빼기 15입니다. 그래서 k가 얼마? 마이너스 30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주면 되겠어요. 네, 뭐 요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뿅 뿅. 요것도 마찬가지야. Z로 일단 다 고치고 본다. 뭐든지 Z로 고치고 본다가 포인트야.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마이너스 K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K가 나올 거다 라는 예상을 해서 필기를 좀 줄이자. 그게 9010이래. 어이구. 근데 K를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보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4505 두 번 더하면 9010 나오거든? 이라는 걸 감지하는 센스가. 마이너스 1.65부터 그렇죠. 1.65부터 마이너스 1.65 사이가 되면은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0.4505라고 했으니까 이제 표를 봐야 돼. 그래서 표와 그림을 같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인드가 문제를 좀 잘 푸는 비법이 된단다. 자, 이제부터는 말로 할 거야.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기호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내가 알아서 기호로 바꿔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되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신입생 10,000명의 키가 평균이 165,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은 키의 평균이거든. 그리고 정규분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정규분포입니다. 165에 이렇게 되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평균이 키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용할 x라는 문자는요, 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까지만 좀 배워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이 따로 없으시니까, 아, 이제부터 x는 키구나. 그래서 키가 163, 172, 1 이하인 신입생 몇 퍼센트? 이 퍼센트가 곧 확률 구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63에서 어떻게? 171을 적는 거야.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면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저희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서. 그렇죠. 저걸 Z로 또 바꿔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줄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밑그림만 그려놓고. 자, 키가 173 이상인 신입생. 키가 173 이상인 신입생?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확률은 구할 수 있겠는데 명수까지 어떻게 알아내지? 라는 생각이든 곱하면 되는 거지. 확률이 곧 비율인 거고, 비율이 곧 퍼센트인 거고, 다 그게 그거야. 그래서 뭐 1000명의 30%라고 말하는 거랑 1000명의 4분의 1이라고 확률을 말하는 거나 그게 그거야. 초등학교 때 이미 하던 건데, 자,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 그래서 확률을 구해놓고 그걸 전체 인원수인 10,000명에다가 곱해주면 될 거다라고 밑그림 그려놓고, 네, 계획대로 쭉 계산해 옮겨주면 근데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 소수점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써야지. 버려야 맞아. 돼요? 37.87명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오차라고 생각하고 버려야 해.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림. 아, 그거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반올림 하고 싶으면 반올림 해주는 거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걸 이용하면 자기가 전공 몇 등인지도 알까? 그렇지. 이게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대충 예상하는 거지. 그래서 자, Z로 한번 바꿔볼까나? 이제부터 뭐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대로, 자, 163에서 165를 빼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그러면 171에서 165를 빼고 6이겠네요. 그럼 4로 난 2분의 3. 요 확률만 아까 표 그려서 네. 간단하게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네, 가는 거죠. 반드시 가운데는 0이란다. 왜? 표준 정규분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얘도 이제 Z로 좀 고치게 되면은 173에서 165를 빼고 8이네요. 4로 나누면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표 가져와서 계산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2보다 크다면 한 이 정도, 이 위로 2분의 1에서 2분의 3이면 한 이 정도 사이에서 넓이를 구해야지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표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면 좋겠구나.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얘도, 아, 이거다. 이게 진짠가 모르겠네. 설마 우리 월급 80만 원 아니겠지? 그건 통계가 진짜는 아니구나. 근데 좀 우울하긴 해요. 진짜 통계를 봐도 대졸 뭐 신입사원 평균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200 안 될걸? 신입사. 뭐 그냥 대기업비. 대기업은 한 300 좀 근처까지 간 것 같아. 200, 300 사이. 초봉치고는 괜찮은 거지. 근데 이제 평균치로 보면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아, 그거 받아가지고 뭐 먹고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이 드는 학교도 안 나와. 수준이죠. 근데 혹시나 이제 그동안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이제 힘들어. 아, 거기다가
어, 아무튼 그래요. 얘기하면 우울하다. 그냥 뭐 지방대 갈 바에는 안 가는 어.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 회사를 차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까? 똑같은 고생이면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 이제 옛날 같으면 야 그냥 무조건 직장 들어가는 게 좋은 게 그 정년도 길고 막 50살, 60살까지 일할 수 있고 뭐 연금도 좀 있고 하니까 뭐 좀 괜찮겠다. 좀 이렇게 해도 지금은 좀 힘들어도 하고 견딜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정년도 많이 짧아지지. 한 벌써 이제 30 후반에서 40 근처면 이제 퇴직 꼭 걱정해야 돼. 한창 일할 나이거든. 아니 40대인데 벌써 50대도 아니고. 요샌 그래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직장에 너무 이렇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면 나가서 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약해지는 건 아닐까? 물론 성공하시는 잘 안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좀 어려워하시지. 그래서 외국에 나가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도 있어. 내 적성과 취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못 받는 뭐 그런 거라면 외국에서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외국어 좀 해놓고 몇 개. 그래. 혹시 모르니까. 참. 뭐 그런 것들. 근데 또 외국은 인구가 일단 많잖아. 물론 거기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다 그래. 경기가 좀 부진하고. 그러면 모르겠어. 앞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까? 야, 지금은 영국이 화랑이래. 그래. 야, 10년은 영국으로 가서 살다가 오자. 영국 가 있다가. 이번엔 중국이래. 중국 가서 한 10년 살다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세계가 다. 한국 안에서는 직장 옮기잖아. 야, 저 직장이래. 이쪽이 좋대. 그러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 지금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관두길 잘했어. 지금 돈 더 많이 벌어. 막 그러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나갔다가 망한 케이스. 치킨집을 하다가 연락이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그런 농담 있잖아. 모든 모든 직업은 치킨집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수렴의 그 치킨집 수렴의 법칙 해가지고 막 그 컴퓨터 고장 나면은 치킨집 들고 가면 사장님이 고쳐준다. 맞아. 사장님 이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막 무조건 막 풀어주시고 뭐 하시던 분이신가요? 막. 그래서 미국에 그런 우스개 만화가 있었어.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다가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그 집주인이 풀다만 미적분 문제를 발견해서 선생님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네주고 가는 딜버트라는 만화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력은 높아졌는데 옛날에 이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일단 좋아하는 공부를 평생 할 마음을 일단 가져라 라는 거. 배우는 걸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 억지로 시켜서 이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재미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는 공부로 만들어서 평생 할 각오를 좀 해야 돼. 나 지금 벌써 각오를 하고 있거든. 이젠 이렇게 그냥 잘 되던 거 몇 개 가지고 그냥 평생 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 저희 엄마는 응. 이제 커서 공부하려면 알아서 돈 벌어서 하라. 응,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너 공부가 어디 쓸진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 놓으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좀 필요할 때가 오는데 근데 아마 앞으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공부들은 아마 죽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두 가지를 권유해. 글쓰기를 열심히 해라. 매일매일. 필요 있든 없든 글쓰기를 매일 연습하고 그다음에 수학을 좀 멀리 하지 말고 그거 두 가지. 앞으로는 모르겠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될지도 몰라. 기계랑 친할수록 더 유리하니까. 그럴지도 그런 걸 모르겠어.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잘하는 친구한테 배워야 돼. 그치 물어. 요새 인터넷이 혹시 영어 괜찮으면 인터넷 구글링 하면 다 나오거든. 그래서 나도 거기서 그냥 거기서 배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개념이 잡혀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시작해. 도대체 이걸 어쩌라는 거야? 막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이게 그건가 싶다가 한 4년, 5년 지나면 요렇게는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일단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월급 비교는 기억나죠? 자, 월급이 지금 94, 2200이면 다 X값으로 생각하고 평균 빼주고 평균 빼주고 이렇게 나누면 Z값이 된다. 비교해줘. 그럼 한국 사람의 Z값과 일본 사람의 Z값, 미국 사람의 Z값 계산해서 비교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봤어요. 갑자기 문제를 보니까 많은 현실적인 것들이 막 생각이 나네. 자,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60%. 아, 그래.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약파네요. 이거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항분포 네. 아닌가? 성공 확률이 5분에서 이거 딱 그건데? 99명 이상이 150명에게 150번의 실험을 하는 거와 같고요. 치료가 될 확률은 이제 5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X가 99 이상일 때 자, 그러면 확률 계산할 줄 알지 이거? 네. 이거 C 해가지고 네, 좀 오래 걸릴 150에 99, 150에 100 헛웃음이 난다. 자, 150에 101 150에 150까지 천천히 하면 뭐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지 않겠어? 그렇네요. 그런데 이건 좀 싫다. 어떡하지? 자, 이때 이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가 도와줘요. 적당히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자, 너무 아까 내가 앞에 이제 운을 띄웠지. 되게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여기에 약간의 양념을 쳐서 밑에 넓이가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넓이만으로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평균은 저 두 개 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NP, NPQ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150? 와, 90 90이네. 네. 그다음에 38 5분의 2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세 개를 와장창 곱하는 거야, 그냥. 나누면 18 그러면 36 그럼 6의 제곱인데? 네. 일부러 제곱이 되게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90을 빼고 6으로 나누니까 2분의 3, 1.5 정도 나오겠어요. 하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면 네, Z 딱 해놓은 다음에 1.5보다 크다니까 1.5 여기 찍고 이거죠, 이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반쪽이 0.5 2분의 걸렁. 그렇네요. 그렇지. 그래서 1.5까지를 빼주면 원하는 1.5 이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머리를 굴려서 이제 구해주는 거죠. 0.5 마이너스 1.5가 0.433이니까 우리가 표를 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숫자가 한정돼 있어서 그나마 나은 걸지도 몰라. 외국은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막 숫자가 이제 어떻게 익숙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게 돼. 막 AP 문제 풀어보면 약간 뭐 정말 손으로는 못 푸는 그런 숫자들이 나와. 걔네 책에 나와있는 예제 보면 진짜 지금 쓰는 통계를 그냥 넣어. 그러니까 요즘 막 이슈 막 이런 것들 그냥 다 넣어놔. 자기들이 요즘 막 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라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우리는 조금 이상적인 거.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60%. 저 말이 돼요, 저게? 저런 약은 쓸 수도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없다고 걔네는. 뭐 최소한 뭐 99%막 이렇게. 이런 이제 지금 실제로 그 제약회사에서 자기 약 효능 검증할 때 이제 정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샘플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게 나와요. 설마 저 150명을 저 150명이 우리나라의 인구 전부는 아니잖아. 근데 150명 갖고 실험했다고 해서 그 확률을 믿어도 되나? 그럼 또 그거를 이제 모집단으로. 예, 약간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요거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오늘 공연 뮤지컬 관람객은요, 10명 중 1명꼴로 초대권으로 입장한다. 네, 그럼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할 확률이 일단 10분의 1이네요. 400명에 대해서 초대권이 발행이 됐으니까 400명이 이 초대권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도전을 할 것 같아. 실험 횟수가 400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초대권 입장이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면 10분의 1을 쓰는 게 옳을 거고요. 초대권으로 입장하는 게
혹시 초대권으로 입장하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면 그건 10분의 이제 9로 계산해야 될 텐데 그거는 글 읽어보고 선택할게. 초대권으로 입장 관람 수를 했으니까 그렇네. 초대권으로 10분의 1. 입장한 관람객이면 오늘 난 이쪽으로 좀 가볼게. 물론 이렇게 푼다고 못 풀진 않아. 좀 1 빼주면 되죠. X 관람객 이게 관람객이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이게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 확률이니까 이게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 수가 된다. X의 의미는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A 사람 이하일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많다. 400명인데 내가 해야 될 확률이 아까처럼 막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 정규분포로 좀 바꿔서 40이고요. 10분의 9면 또 6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Z로 바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 0.07인가? 그러면 또 이제 표 그려가지고 상상을 하는 게 되게 괜찮아, 유리해. 가운데는 0인 거고요. 무엇보다 작은 게 0.07이다. 그럼 이제 여기가 0.5잖아, 반쪽이. 많이 작으니까 한 이쯤 될 것 같아. 6분의 a 빼기 40이란. 그래야 0.07도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가 0.43? 그럼 이해잖아. 네, 그러면 1.5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5구나. 음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A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알겠니? 근데 그 사람 수인데 음수로 나오면 이거는 Z 값은 사람 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표 같은 거거든. 그럼 그걸 다시 이렇게 저 식에 넣어서 계산해서 A를 구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은 양수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 수로 보진 않고요. A가 사람 수인데 잠깐 이게 좀 뭐가 있나? A명 이하가 0.07이다. 만약에 A가 20명이었다 그럼 뭐 음수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A가 음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니까 이게 이제 음수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 네, 그리고 요거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상금으로 1,500원을 받고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벌금으로 300원을 낸다. 뭐 나오면 받고 아니면 낸다. 이것도 방금 전 거랑 똑같은 부류인 거야. 이항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로 바꿀 건데 조금 더 복잡해진 거지, 상황.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3, 6이니까 3분의 1 정도. 3의 배수가 눈이 안 나오는 건 3분의 2네요. 그래서 벌금 72회 게임을 할 거고요. 상금이 28,800원 이상이 된답니다. 벌금 포함해서인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72회 중에 몇 번은 이겼어? 3배수가 몇 번은 나왔고요. 72회 중에 몇 번은 3배수가 아닌 게 나왔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3배수 나오는 동안 상금은 얼마씩? 1,500원씩 받고요. 3배수 아닌 것 동안에는 벌금을 300원씩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상금의 액수잖아. 이게 상금의 액수란 말이야. 그 상금의 액수가 얼마? 28,800원 이상이 되길 바란다가 된 거죠. 짠짠. 그럼 풀어서 X의 범위 구해주고. 그렇죠. 이 스몰한 X라고 적었는데 이게 바로 라지 X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그걸 라지 X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잘 가능해진단다. 뭐 문자야 얼마든지 사실 바꿀 수 있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라지 X를 쓴 거죠. 그럼 X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Z로 바꿔가지고 표를 가지고 계산해주면 돼.
시나리오가 아주 딱 나오지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해석이 아주 무척 힘든 경우가 있어서 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네. 네, 그 다음에 정유회사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 요거는 네, 한번 너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할 테니까요. 한번 풀고 나서 잘 되면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항과 정규의 관계 풀었단다. 그래서 이제 뭐 과제 통계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가볼게. 요거는 책에 없는 재밌는 얘기 해줄 거 많아. 책 설명도 좀 훌륭하지만 뭔가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모델을 몇 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얘기할게.